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전국으로 번진 역대 최악의 산불로 70대의 소방헬기 조종사 등 2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풍이 진화율을 다시 떨어뜨리고 이 불을 확산시키는 안타까운 일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재적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가 정원의 절반가량인 미등록생을 재적시킨 가운데 자율적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K패스 사업이 300만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 코레일이 다양한 연계 이벤트들을 통해 가입자 확산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꺼도 다시 살아난다면서 나이 드신 소방대원들이 진저리까지 친다는 이른바 좀비 산불, 그리고 30-40cm 두께의 낙엽층 밑에 잠복했다 살아난다는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지리산까지 날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 아수라장 같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오, 조심! 뒤에 바람! 바람! 온다! 네, 다행히 전국적으로 비가 약간 오긴 했는데 이 산불 지역에는 분무기로 뿌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화에 도움은 됐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죠?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산청에서 시작된 불,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시작됐던 의성에서 시작됐던 불이 지금 계속적으로 번졌는데요. 지금 진화율을 보면 산청과 인근 하동까지는 77%이고요. 또 그 밑에 의성 같은 경우는 54%, 안동이 52%, 안 좋네요. 네, 청송이 77%, 울산, 울주는 온양까지 76%입니다. 근데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된 영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해안 쪽까지 확산이 됐거든요. 네. 의성 산불이 이게 10%, 영양도 18%에 그쳤습니다. 그쪽은 이게 안 꺼지고 있다는 얘기죠? 안 꺼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2000년대 동해안 산불이 사실 그 피해 규모가 가장 컸었거든요. 이때 당시 피해 면적 23,794헥타르였는데 이번에 전체 산불의 지금 피해 면적이 36,000헥타르에 이르고 있어서 네. 지금 단일 산불로는 아마 최대 지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다행히 이제 5mm 미만의 비가 오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거의 미미한 상태다. 이슬비 정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완전 불을 진화하는 데까지는 이 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다만 지금 매우 건조한 날씨에서 습도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화 작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안 온 것만은 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지리산이 일부가 지금 영향권이라 걱정이 많다는데 네. 20헥타르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하나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산청 산불이 위험한 것이요. 왼쪽 위로 보면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수풀이 굉장히 크고 산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 지리산으로 또 번진다면 이 산불이 지금 이막으로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 오늘 비가 5mm이지만 아마 한식 전까지는 비 예보 소식이 지금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지리산 산불도 굉장히 거대한 산불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리산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금 소방과 그 산림 당국에서는 전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로 지리산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꼭 막아야겠죠. 자, 인명 피해 정말 걱정입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26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망자 26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리산을 넘는 괴물산불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송에서 영덕 가는데 4시간 걸렸고요. 해안까지 가는데 8시간밖에 지금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바로 직전에 확인한 거는 부산의 기장 4km 전방까지 지금 번진 상태입니다. 부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역대 가장 많은 산불 사망자가 지금 나오는데 대개들 60대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택에서 또는 피난을 하다가 대피 중에 차량 등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 가시다가. 네,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아주 뭐 더 2배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요양 직원이 한 명을 내리게 한 뒤에 이게 터졌다. 예, 폭발된 이어서 80대 그렇죠. 어르신이 3분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대피하는 과정 뭐 이런 데서 더 많이 지금 사건들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한적한 산이기 때문에 요양원들이 좀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있는 부분들에서 이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부족하신 60대 이상들이 지금 많이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염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조종사도 지쳤고 헬기의 그 퍼티그 그러니까 이 피로 기계도 이 피로가 있어요. 그게 누적돼 큰일이다 했는데 아유 그게 말이 씨가 됐을까? 헬기에서 드디어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한 분이 돌아가셨죠? 네, 사실 앵커님과 어제 대화를 나눴었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했었어요. 이 헬기의 조종사 또 정비사 그다음에 헬기 자체 기계의 피로도가 지금 굉장히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거의 쉼 없이 지금 헬기가 운항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헬기 같은 경우 어제 오후 1시쯤 의성군 산불을 끄려고 투입됐던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조종사는 73살인 박모 씨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이 헬기가 처음에 최초의 보도에서는 뭐 전선에 걸려 추락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렇죠, 이것은 전깃줄. 아직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고 원인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고 헬기가 S76 기종인데 이것이 이제 1,200리터까지 물을 실어 나를 수가 있고요. 러시아제라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95년 도입된 기종이어서 이게 30년 가까이 운항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도 20년 이상이면 노후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헬기도 30년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노후화된 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이제 뭐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종사의 피로도도 굉장히 가중되어 있고 헬기의 기계적인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0년 된 헬기를 73 되신 분이 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둘 다 참 안타깝고요. 헬기 물론 비싸니까 오래 쓰는 건 좋은데 이번에 좀 다잡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 영덕 이 대게로 유명한 곳이죠. 다른 이들을 돕는 새. 자신의 부모님이 변을 당한 참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뭐 산불 관련된 이제 진화 작업을 이제 나가셨다가 잠깐 그럼 내 집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80대 부모님들이 이동 중에 지금 거기서 불길을 피하지 못하시고 운명을 달리하신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참 뭐 아들로서 얼마나 지금 속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진화를 한다고 해서 자,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주 예기치 못한 사건이 나서 요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부모 유언을 못 들은 거 얼마나 지금 뭐 평생 갖고 가야 될 이제 업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천연고찰 고운사 탔고요. 여러 문화유산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태리와 이병헌 씨가 자주 만났었고 또 의병들의 근거지로 나왔던 곳이 있죠. 저도 이거 드라마 보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 했는데 경북 안동의 만유정입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이 방염포 덕분이라고 하고 봉정사, 부석사 등에도 둘러쳤다. 이것 덕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이제 4단계 이제 그 위험도 심각을 하는데 지금 관심주의 경계 심각인데 심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만유정 뭐 이런 데에서 유실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염포를 덮어놓으니까 이 방염포는 열기가 1000도 이상 될 때 10분 정도 버릴 수 있고 500도에서 700도는 무제한으로 버틸 수 있는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것들로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유산청에서는 안동의 만유정 이것도 조선시대 문신 김계영 선생님이 이거 자기가 70세에 여기서 보낸다고 해서 진 거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에 지정된 유산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었고 굉장히 지금 하는데 특히 여기서 눈에 띄었던 거는 인근 이 수풀리에 먼저 물을 갖다 대서 이제 이 산불이 넘어온 것들 막는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벌쳐서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문화를 보존하는 노력들이 돋보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급하게 이 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천연고찰 이 고운사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의상대사가 창건했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이름을 딴 고운 문학관도 있었고 이게 다 탔어요. 주지 스님 신도들이 참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절에 다닌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고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전소가 됐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저런 절들이 많아요. 임진왜란 때 불타고 6.25 때 불타고 그래서 다시 만들면 이걸 이제 중건이라고는 하는데 설계도도 없고 그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새로 지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 드신 소방대원들이 많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분들 하루에 2~3시간씩 쪽잠 자면서 컵라면 김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일주일 가까이 주야로 불을 끄느라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정말 제가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한 미군 헬기도 넉 대나 지금 투입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용 헬기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 헬기는 10,000리터 이상을 이제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UH-60과 CH-47 헬기 지금 4대가 투입 예정인데요. 신기종이겠죠? 네, 지금 군용 헬기로 사용하고 있고요. 산불 진화에도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원기종? 화면에 나오고 네네. 있고요. 지금 이게 2019년 강원도 산불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 상황을 지금 제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미군 예.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미군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제 누적 투입 인력이 총 6,000명, 또 헬기는 242대까지 지금 투입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전시 같네요. 전시입니다. 사실 어제 아까 헬기 사고도 말씀드렸지만 헬기 기장이 혼자 지금 운항을 하셨거든요. 사실 원래는 그거는 안전수칙에도 조금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 거대한 헬기를 그만- 70대 한 분이. 그만큼 지금 인력도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헬기 기장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고 지금 그 통신도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지금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많은 소방대원들 또 산림청 또 지자체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모두 다 지금 쪽잠을 2~3시간씩 자고 있고 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진화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지금 지친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화선을 구축했는데도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산불이 번지는 걸 다 막지는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화선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우리가 양양 산불 때 한번 봤었는데 불이 그냥 하늘로 휙 지나가 버리고
산을 순식간에 타넘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강풍을 타고 방화선을 넘어가는 이른바 이 비화 현상, 이번 산불 진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30에서 40cm의 낙엽층 아래 잠복해 있다가 살아나는 불씨, 이건 진화대원들을 거의 죽음으로 내몰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 안에 밑에 이제 그러니까 낙엽이 깔려 있는데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고요. 그 밑에 부엽토가 깔려 있는데 부엽토는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수분 위에 두꺼운 낙엽층이 있고 그 수분이 같이 불을 빨아들이면서 낙엽층 안에 있는 불이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데 네. 이게 겉에다 물을 분다라고 해도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불이 죽은 걸로 보이지만 속에 나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안에 있던 그 낙엽 안에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캠핑 같은 데 가면 보면은 다 이미 죽은 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호우 바람을 불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있는 그 수종들의 수간화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서만 타면 진화가 쉬운데 이것이 기둥을 타고 바로 급속도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수간화. 예, 수관화라고 하는데 관이요? 예. 그렇죠. 맨 위에가 갑자기 급속도로 타버리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안에서 또 고온의 바람이 불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그 불씨를 빨아들이면서 이걸 그 밖으로 퍼뜨려 버려요. 이게 사방으로 퍼뜨려 버리는데 이것이 약 2km까지 간다라고 산림청에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산불이 진화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배우잖아요. 침엽수다, 화렵수다. 바늘처럼 생긴 나무, 잎사귀가 넓적한 나무. 자, 산불 지역에 침엽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불을 키우는 주 요인 중에 하나라는데 그런가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설이 좀 나뉘긴 해요. 원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침엽수가 더 잘 탄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는 침엽수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이 산불의 주 원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송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잘 탄다는 그런 얘기고요. 송진은 전에 일제시대 때 공출했던 그 연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단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잘 탈 수밖에 없고 약 1.4배 정도 이게 더 잘 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만 참나무 같은 화렵수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림들에는 참나무 계열의 이제 화렵수, 그다음에 소나무 계열의 침엽수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이 수종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서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화력이 세지는, 화선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연구가 더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소나무는 분명히 이 불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같은 경우는 더 빨리 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종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나중에 바꿔야 되는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수종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산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런 수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지금 고민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렇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 끌 물이 부족한 것도 바로 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한 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금 농업용 조수지 저수율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64.5%에서 72.8%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다는 거죠.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지금 소방 헬기가 지금 산불 진압 헬기가 골프장에 있는 물을 떠다 날르기도 한 그런 거기다 모습도 봤었거든요. 공치다가 욕 먹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옆에서 그렇게 산불이 나고 있는데 같이 걱정하고 뭐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025년에 산림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산불 진화용수 공급을 위해서 77개였던 이동식 저수지를 89개로 확대 운영하겠다. 그리고 다목적 사방댐을 3개소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산불을 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대비하고자 정부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관련 부처들을 지금 총망라하다시피 해서 지원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이재민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난 의료 지원 체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초기에 재난 안전 초기 대응반을 했는데 이걸 비상 대책반으로 승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재난 치료 의료 지원팀이 지금 출동됩니다. 간호사와 의사 8명으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안심 버스를 지금 임시 거주 시설로 지금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 시설에는 이 산불에서 대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조치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심리 상담 이거 필요하죠. 그렇죠. 엄청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실 겁니다. 진짜 이후에 이분들 심신 치료도 큰 걱정입니다. 산불이 나면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는 게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죠. 과기부는 통신사들과 협력해서 처음으로 재난 로밍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 밤 10시 27분경쯤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울진군 지역 전체 SK텔레콤의 기지국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SK를 사용했던 분들은 지금 통신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0년에 첫 도입된 제도인데 재난 로밍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A 통신사가 먹통이 됐다라고 하면 B 통신사의 기지국을 A 통신사 가입자들도 활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SK가 먹통이 됐더니 KT 통신사에게 명령을 해서 KT 통신 회선을 SK텔레콤 통신사 가입자들도 지금 그 재난 지역에서 먹통이 된 분들 가입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거죠. 구동이 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재난 상황에서는 분명히 지금 수도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통신이 끊기는 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두렵죠. 왜냐하면 지금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갑자기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산불이 와서 빨리 대피를 할 수 있으려면 이런 통신을 빨리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난 통신 그 명령 로밍 시스템은 사실은 정부가 2020년부터 잘 도입한 제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동식 기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트럭 같은 게 그렇죠. 예.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모자란 망을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테나 달린 차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사태로 정말 점검하고 다지고 새롭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불 끄고 수습부터 해야겠죠. 기재부는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죠? 네, 이제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산불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이제 뭐 잡혀야지만 그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런 것들 최대 2년간 연장해주는 세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지된 그 이 세금도 2년간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서 바르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역에 한 7,000개 중소기업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법인세는 아마 납부기 한 3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겁니다. 석 달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재난 지역이 나중에 선포가 되면 아. 더 많은 혜택들을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임시적으로 이것들을 먼저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을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이미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 산불들을 조사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와는 다른 산불의 시대가 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기후과학 네트워크 클라마 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산불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거기 봤더니 이제 지금 1950년도에서 86년도와 지금 87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변화를 봤더니요. 네. 기온은 최대 2도가 올랐고요. 강수량은 최대 2mm가 낮아졌고요. 비는 안 오고. 그렇죠. 풍속, 바람은 4.8km가 더 지금 빨라졌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입니다. 이게 유럽에서도 이런 30, 30, 30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온도가 30도 이상, 풍속이 30m 이상, 그다음에 습도가 30도 이하일 때 이런 큰 산불이 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에 사실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남부 지역은 최대 2mm가 낮아져서 최대 건조는 30% 이하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이고 바람은 최대 시속 4.8km까지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산불이 굉장히 뭐 사실은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산불이 대형화됐고 전국화됐고 연중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좀비 산불, 괴물 산불은 이번에 꺼도 또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온 국민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또 만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도 산불 진화에 힘을 쏟자면서 27일로 잡혀 있던 국회 본회의 일단 연기를 했죠. 네,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 대책이라든가 지원에 이제 집중을 하자 그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쪽에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여야가 따로 특위를 지금 구성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을 총력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회의였거든요. 이 의사들 증언을 하는 그 보건의료기본법 이거 논의해야 되고요. 또 그 야당은 또 누구 탄핵하자고 하려고 했잖아요. 탄핵 그거하고 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한데 판단들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쟁을 일단 좀 미룬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마땅히 그래야 될 일입니다. 염건웅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시작됐습니다. 고려대 의대가 정원의 절반가량인 미등록생에게 제적을 통보했습니다. 등록 기간 연장을 문의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명을 다 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네, 이 주제에는 정호김 전 국회의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행도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고려대 의대가 1학기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정원의 절반가량 된다고요? 네. 고려대 의대 전체 학생이 737명인데요. 이 중에 지금 한 300에서 350명 정도가 절반 정도 되죠. 제적 대상으로 지금 확정된 상황입니다. 28일에 제적 통보서를 보냈고요. 문자와 이메일로. 그리고 지금 27일부터 28일이니까 이제 보낸다는 얘기네요. 네, 학생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연장할 수 있는가, 또 복학 문의가 지금 쇄도하는 상황인데요. 신청자가 200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1대1로 교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인데 일단 고려대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라는 입장이고 또 형평성의 원칙으로 볼 때 이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고려대가 일단 단호한 입장을 실행하고 나섰어요. 서울대 의대는 복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네, 어저께 저녁 10시에 의대 전학년 대상을 해서 무기명 온라인 투표를 했고요.
645명 중 607명이 투표를 한 거의 했네요. 네, 거의 다 뭐 90% 이상이 했고요. 의대생 66%가 등록을 찬성하는 그런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도적 과반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등록과 복학에 대해서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고대, 연대 뭐 다 쭉 나와서 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서울대 그러다 보니까 의대 학생회에서도 복귀 맞은 날 등록 결정이라는 또 큰 결정을 해서 자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조금씩 이 소소한 변화의 그런 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분위기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에 5개 의대가 이제 이런 결정들을 먼저 하니까 지금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연대 의대생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복귀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대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연대가 아직까지도 45% 정도 되는 400명이 제적될 예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지금 복귀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요, 73%에 해당하는 650명이 복귀하지 않아서 네. 모두 제적 처분될 예정이고요. 연세대 의대 학장 같은 경우는 27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남대의 경우는 지금 650명이 미복귀로서 제적 처분을 받을 예상인데요. 일단 학칙 위배 여부를 검토한 후에 복학 승인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의대 중에서 지금 먼저 마감한 대학이 5개 의대인데요. 복귀율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구제는 없다. 거듭 못을 박았습니다. 개별 대학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자율적인 뭐 재적 방침을 정하든지 연장을 받아서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명 늘고 뭐 1,500명 늘는데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면 계속 정부의 안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0명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또 전원이 복귀하면 어떻게 한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부분들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시에는 증원을 한 명도 안 한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의사들 증원을 하는 부분들은 의료개혁의 중심 과제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지금 뭐 의사들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당사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건 세심하게 봐야 되고 자꾸만 흔들리지 말고 지금 뭐 2024년도는 집단 휴학을 용인했는데 이번에는 뭐 안 된다. 엄정대처로 전환됐다. 국민들이 조금 알 수 있는 지점을 좀 가리키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입장을 정리하자면요. 이 문제는 대학별 사정이 다르니까 어느 날 못 박아서 일제히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알아서 하시되 연장할 부분은 연장하고 그리고 이제 정원 0명 이런 문제는 의협도 있고 전공의 대표들도 있고 다 모여서 또 하자는 얘기니까 학생들은 일단 학업을 복귀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학업 복귀를 비난하지 말자는 목소리 커지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그 의대 전 학생 대표 5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러한 성명이 나왔다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단체 행동을 보장할 자유를 달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복귀하고 싶은데 오히려 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왕따를 시킨다든지 내지는 뭐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또 서로 비난하고 감시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 행동 중에 가장 부정적이고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성과 자기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불편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니까는요. 네. 본인이 복귀를 원한다면은 복귀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게 참 그 의대 의사들이 의국 생활 군대식으로 하고 평생을 선배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중세 길드 같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뭐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대생들의 선배인 의사협회의 전 대변인 후배들을 격려하는 글을 SNS에 올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의협 대변이었던 최안나 선생님께서 의대생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타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복귀 지지선을 하는데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서 7,500명의 학생들이 같이 배운다면은 대규모 이 증원에 반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의대 교육 부실화였거든요. 이런 부실화에 의해서 그런 많은 그런 이 뭐 자기들의 손실이 돼야 될 부분들을 국가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이거를 추스리는데 3조 3천억을 썼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500명이 이 같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2년 후 본과에 갔을 때 그 인력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가 그것들은 마련하고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의대생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순서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도 물론 맞고요. 왜냐하면 이 세 개 학년이 같이 배울 수도 있다라는 게 의대생들과 의사들의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순서가 있으니까 우선 공부는 시작하자. 그리고 얘기하자. 자, 이게요.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하지만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이 TV 보실 텐데 차분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텨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네요. 그동안에 이제 강경 저항을 했는데 이게 먹힌다라는 잘못된 편견이 이제 구축된 상황도 있고요. 또 이런 말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 의대생들 중에는 고위 관료의 자녀들도 있는데 제적시키긴 이런 도덕적 해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가 반성할 일인데 대체로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인식을 만들게 한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자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의사나 의대생들 중에는 본인이 제적당하는 것보다 그 조직의 그 특수한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게 더 두렵다라고 평생 가야 되니까. 예, 고백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말도 지금 듣지 않고 그러니까요. 부모가 학교 그래도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나오는 정도이니까 그 조직이 얼마나 경직돼 있는지는 지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절친한 후배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상당히 어색해진 일이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선배를 대표하는 의협의 이른바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네, 의협이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갖고서 복귀하면 안 된다 했지만 이제는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의대생 볼모로 지금 선동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학생들이 제적이 되면 고졸로 변하는 걸 아니냐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정부하고 의료 측에서 지금 이 합의한 거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오늘 국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날짜가 언제냐면 4월 30일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조속하게 지금 빠른 해결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의대생 볼모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네. 누가 누구의 인질이 되는 그런 일이 현대사회에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K패스 출시 10달 만에 이용자가 정말 크게 늘었네요. 네, 30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엄청나게 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60회분을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오. 그 대신에 이제 하루에 2회로 제한은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4만 명씩 이용자가
증가되면서 기록 경신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뭐 매년 막그 매달 늘면서 계속 신기록을 세워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용자는 매주 4만 명씩 늘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K패스. 아직도 정확한 혜택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대중교통의 대표 수단이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기차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불 수단이 카드를 연결해서 지금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개인 중위소득 밑에 그런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사실 교통비라는 거는 전체 생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금 이거를 잘 쓰시면 대중교통비의 20%에서 53%까지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인기 그리고 굉장히 재정적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210개 기초 지자체가 쓸 수 다쓸 있고 있죠. 예. 환급률이 각각이니까 그렇죠. 나는 보셔야 어느 그 환급률을 적용받는지를 알고 쓰시면 더 더 좋죠. 도움이 크다는 예, 말씀입니다. 자격은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 할인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통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높았다죠? 높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18,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환급되는데 이르면 26.4%의 교통비를 지금 다시 돌려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18,000원이 돈으로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전체 68,000원 중에 18,000원 굉장히 지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또 청년도 지금 가고 이런 부분들 많아서 만족도가 지금 92%가 넘는. 제가 뭐 정부 정책하고 뭐 이런 카드 이런 것들 봤을 때 70% 넘어가는 거 잘 볼 수 없거든요. 근데 92.4%. 근데 여기에 210개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다 지금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개 광역지자체가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연계가 되는 K를 붙일 만한 K패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각 그 지자체별로 이름이 좀 다양해서 또 재미가 있네요. 뭐 네. 이제 경기 따로, 뭐 인천 따로 이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더 경기 패스. 그러니까 영어 정관사 네, 붙여가지고. 그렇지만 인천 패스, 동백 패스는 어딜까요? 동백이면 부산인가요? 맞습니다. 네. 부산이고 이응 패스, 세종시, 그다음에 광주 G 패스, 경남 패스 등 다 뭐 특색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하는데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대전 거쳐서 어디 포항까지 가는 여행을 하실 때 같이 쓰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가 나는 이용을 이게 저는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아직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지자체 맞춤형으로 자기네들 다시 자기들 좀 만들고 있는데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버스하고 지금 이 전철 뭐 이런 것만 했지만 이제 코레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코레일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진짜 전국을 그리고 각 도의 특색을 맞춰내는 그런 통행권 패스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코레일이요. 이 K패스와 연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알아두시면 이게 다 돈이 드는 정보라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그 레일 플러스라는 거 있잖아요. 레일 플러스 있어요. 예, 그 K패스 행사를 내 생애 첫 K패스 행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K패스하고 레일 플러스를 이제 연계하는 거죠. 합친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이용할 때 역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걸 환급을 받으려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레일 플러스를 첫 K패스로 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그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때도 적극적으로 소개해서 적어도 교통비만큼은 효율적으로 그런 그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은 국내적으로 K패스와 그다음에 레일 플러스를 연계해가지고 환급받고 또 다양한 경품을 주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네. 자, 잘 알아두시면 요새는 다 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수라장,
아비규환, 야단법석. 이게 모두 불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게 지금 산불 현장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하필 이 천연고찰, 영주 부석사, 봉정사 이런 사찰들도 위기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 엄청난 산불 진화에 내리기를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지요. 고맙습니다.